밤에 가면 뒤 56세, 사별 후 첫사랑과 재회한 간호조무사의 마지막 떨림. 안녕하세요. 노노다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삶은 무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을 지운 채 살아온 한 여성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희, 56세. 그녀의 삶은 병원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환자복 냄새로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행복이란 사치였고 사랑이란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어린 아들 민수와 함께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 의무라는 두꺼운 돌덩이 아래에 묻혀 멈춰버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 차가운 주방에서 민수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밤에는 간호조무사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걸었죠. 그녀의 등은 항상 굽어 있었고 눈빛은 피로와 무심함으로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잊었습니다. 자신에게도 한때 세상의 모든 빛을 담은 듯 눈부셨던 첫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격렬한 떨림을 심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오직 민수의 엄마와 윤간호 조무사라는 두 개의 낡은 명찰로만 존재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동네 병원의 평범한 접수 창구. 창밖으로는 해가 기울고 병원 안은 무미건조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환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분, 강도영 씨 계시나요? 그녀가 환자 이름을 부르던 그때 30년의 세월을 뚫고 들어온 듯한 낯선 기척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닿은 순간 56년의 시간, 30년의 고단함, 모든 것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대기실 한쪽에서 일어서는 남자. 58세가 된 지금 머리칼은 군데군데 은빛으로 희끗해졌지만 예전과 똑같은 따뜻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느린 발걸음은 30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그녀에게 달려오던 속도와 똑같은 무게로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정희야, 맞지? 윤정희.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정희 씨의 텅 빈 마음에 던져진 오래된 돌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20대 대학생의 목소리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간호조무사 가운을 입고 초라하게 서 있는 자신이 멋진 중년으로 나이 든 그에게 비참하게 보일까봐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도영의 눈에는 그런 걱정 대신 오직 시간을 넘어선 경이로움과 반가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도영아, 나도 놀랐어.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설마 내가 여기서 날 맞아줄 줄은 몰랐어. 순간 정혜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쉬고 있던 심장이 잃어버렸던 박동을 다시 찾은 것처럼 30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녀를 한 번에 알아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오랜 세월 굶주렸던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찾아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근무를 마친 정희 씨는 도영과 함께 병원 근처 낡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 앞에서 두 사람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서로의 눈빛만 읽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정희야?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그 손에 묻은 세월의 흔적과 고통의 굳은 살을 읽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냥 살았지요. 하루하루 시들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정희 씨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민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병원에서 돌아와 아이 숙제를 봐주던 고단함의 압축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았어. 이 병원에서만 30년 가까이. 내 청춘의 모든 냄새는 소독약 냄새였지. 처음엔 정말 앞이 캄캄했지만 민수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포기할 수가 없더라. 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삶의 무게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체육만 가르치며 정년 퇴직했어. 35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지만 정작 나 자신의 가정은 꾸리지 못했네. 결혼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어? 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도영은 커피잔을 돌리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 못했어. 아니, 안 했다고 해야 맞겠네. 마음 한쪽에 늘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었거든. 나에게는 내가 마지막이었어, 정희야. 찻집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헤어졌던 두 사람 사이로 억눌렸던 아쉬움과 복잡한 후회가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참 어리석게 살았네. 도영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너는 혼자 고생하고 나는 혼자 외롭게 늙고 만약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 후에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 지금 이 순간의 외로움을 더욱 극대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 며칠 동안 자석에 끌리듯 서로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괜찮냐는 도영의 질문에 정희 씨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5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슴이 뛰고 있는 자신이 신기하면서도 자신이 30년간 억눌렀던 윤정이라는 여성의 자아를 되찾는 듯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고독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영은 정년 후 찾아온 공허함을, 정혜 씨는 아들 민수가 독립한 후 찾아온 존재 이유의 상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가 직장인이 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 30년 넘게 엄마로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벽에 걸린 낡은 달력처럼 존재만 하고 있는 기분이었지. 이야기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30년 전의 추억을 되살리며 이야기. 꽃을 피우는 동안 잊었던 설렘과 친밀감이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덮였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도영은 정혜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의 존재 자체가 30년 만에 느껴보는 안전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앞 작은 벤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했어. 정혜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바라보며 순간 당황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나는 민수의 엄마이자 사별한 아내다라는 수십 개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30년. 묵은 외로움과 설렘이 그 이성적인 말을
목구멍 깊은 곳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 온기가 그녀의 차가워진 심장에 녹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내 이래도 되는 건지 고민했지만 동시에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것이라는 절박함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아들 민수가 아파트 입구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깜짝 놀라 손을 놓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뛰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당황, 배신감, 그리고 차가운 분노가 폭발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격분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30년 전 아버지의 상실을 겪었던 어린아이의 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영이 먼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민수는 오직 어머니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도영을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엄마, 남자친구 생긴 거예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정희 씨의 심장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희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손잡고 앉아 있는 게 뭐예요? 30년 동안 우리만으로 충분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었던 기억은 벌써 다 잊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실지 엄마는 생각해 보셨어요? 민수의 그 말은 정희 씨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죄책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아버지 없이 자란 외로움이 지금 이 순간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도영이 조심스럽게 개입했습니다. 민수 씨,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30년 넘게 혼자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는 당신의 엄마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행복하셔도 되는 거 아닐까요? 행복이요? 엄마가 행복하려면 꼭 남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랑 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민수는 비웃듯 말했지만 그의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저랑 둘이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그의 슬픔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울면서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정희 씨는 도영과 함께 멀어져 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설렘 뒤에 찾아온 싸늘한 현실의 벽 앞에서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극구 반대 앞에서 정희 씨는 결국 어머니라는 무거운 족쇄를 다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에게 내리는 사별한 아내로서의 의무이자 죄책감에 대한 평생의 속죄였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도영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도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나야. 전화 좀 받아줘.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지만 이렇게 끊으면 안 돼.
도영이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전화기를 이불 속에 파묻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기다리는 도영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어 그녀는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도영을 잃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는 듯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가혹한 침묵의 사막처럼 흘렀습니다. 정희 씨는 다시 30년 전의 그 무심하고 굽은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의 큰 날을 위해 새 한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그녀는 하객들 사이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 덕담을 나누는데 그녀만 혼자였고 그 고독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신랑 측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늘 그랬듯 일찍 돌아가셨어요 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가 신부와 함께 정희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깊이 절을 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 알게 되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정희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마음이 드디어 풀렸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 없이 살았던 기억 때문에 엄마마저 잃을까봐 엄마의 행복을 가로막았던 거죠. 제 욕심 때문에 엄마의 3년을 훔쳤어요. 민수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늦었지만 엄마도 이제는 윤정이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씨는 울면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3년 동안 짓눌렀던 죄책감과 고통이 민수의 사과와 함께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집 근처 공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년 전 그 남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직 혼자일까?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강도영이었어요. 그도 혼자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3년 전이라면 도망갔을 텐데 이번에는 정혜 씨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영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3년 동안 삭혀온 깊은 고독이 스쳤습니다. 정희야, 도영아, 3년 만에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 침묵은 3년의 무게만큼 무거웠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우린 다시 연인이 될 수 있을까? 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도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연인 말고, 정희야, 남은 인생, 서로의 외로움만 이해해주는 친구로 함께 의지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의 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용기가 나에게는 없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종류의 안도감으로 채워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의 불꽃을 꺼뜨린 걸까요? 아니면 그 불꽃을 잔잔하고 영원한 온기로 바꾼 걸까요? 그래, 친구로.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각자의 외로움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중년에 찾아온 사랑을 주저하며 놓쳐버린 정희의 씨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어느 순간 진정한 행복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망설이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포기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지내시며 뒤늦은 사랑이 찾아오는 기회가 있다면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으니까요.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